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월 13일 1년 됐네요. 61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지금 파산 선고가 되고 제1회 집회가 이 터임이 딱 3달이죠. 지금은 2달에서 3달입니다. 뭐 좀 늦어진 건 4달도 있습니다만 보통이 3달로 보시면 돼요. 곡감을 보관 신청된 걸로 봐서 환가 사건이네요. 신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를 했습니다. 주거 이력은 안산, 성남, 동두천, 강서구. 주로 이제 이 회사가 잘못되고 나서는 누나, 매형 소유의 집에 무상거주하거나 아니면 매제 소유의 집에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요때가 이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99년까지, 95년부터 땡땡 전공의 대표, 99년에서 2008년에 땡땡 판날의 대표이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설기업 일용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판넬을 제조, 납품하는 개인 사업장을 하게 되었고 98년 판넬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규모를 확장. 2007년경 리만 브라더스발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그때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30억 원이 부도가 나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이 월 500만원 상당의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2010년 이혼 후 계속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채무를 감당하면서 파산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제가 항고심 읽어줬죠?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이분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이었는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었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5년 9월에 협의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2명 있습니다. 파산 채권은 87억 5천입니다. 이 34억이 이제 불어서 87억입니다. 도저히 못 갚죠? 현 채무자 명의 재산 없음이 아니라 신보는 수원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 경력, 근로능력에 비추어 일반 회생 등의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함에도 파산증 이런 것은 파산 면책 신청 남용이다. 그래서 기각을 하셔야 된다.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서울 금천구 아파트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으로 판단되니까 그리고 배우자의 언니 즉 처형 앞으로 5억 원 근저당권 설정했다. 이거 사행이다. 신청의 어떤 기업으로부터 2014년 5월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기술 자문료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받아서 이건 자금을 은닉하고 파산 면책 신청이 이르는 것으로 불성실한 행위다. 채권자가 신청해 땡땡 기업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청구를 진행하자 배우자 아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내역을 제출했고 채권자가 아들과 배우자 명의로 자문료를 수령한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한 사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행위 청구 소송은 관제인이 수기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보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종합 의견은 보겠습니다. 부친은 4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전남 쪽에 논이죠. 592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81년 2월 10일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의 원인으로 2016년 5월 26일 등기가 완료했어요.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사행의 가능성이 있어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가액 기준으로 500만원을 파산재산에 편입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도 그 부동산이 있습니다. 충북에 답 381-7 72제곱미터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체납세 과다로 파산 절차 한가 하더라도 금천 세무서의 체납세금 우선 변제할 경우에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가 포기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채무자에게 세무서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의 전산 자료에 체납 내역이 없다고 뜨는 겁니다. 세무서 직원이 진술을 확보했고요. 다만 체납 처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풀어줄 수 없다는 또 모순된 답변입니다. 결손 처분은 되었으나 조세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판단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명확하게 시효 소멸된 조세인지에 따라 한가 여부를 판가름할 겁니다. 결국은 이 조세는 시효 소멸된 걸로 봐서
환가는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걸 풀어줬고요. 이것도 500인가 뭐 해서 이제 합쳐서 이제 시골의 쪼가리 땅입니다. 가치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거 500 이거 500 해서 1000만원 정도를 확보했고, 그래서 이제 부인 소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이게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하고는 이제 가장이혼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2015년도에 6년 전에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는지 이혼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사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이제 배우자하고 이제 가장이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정당한 이혼이라고 했을 때 이 배우자 명의의 그 금천구에 있던 그 집은 예전에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디죠? 동대문 장안동인가요? 거기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당시에도 배우자 거였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이사 오면서 이제 취득한 걸로 봐서 배우자의 고유재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채무자가 사업이 부도나기 훨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분은 이제 면책은 됐습니다. 면책은 됐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산 자체가 또 제도의 파산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똑같은, 이 당시에 일단 채무 금액도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이혼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기술자문료가 없이 실직을 했고요. 그런 여러가지 어떤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보면서 또 채무자를 구제해 줘야 되겠죠. 굳이 동일한 파산이로 봐서 이걸 또 기각을 하면 이분은 뭐 영원히 너는 파산 제도를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엄청 가혹하죠. 그쵸? 그래서 제도의 파산도 2020년 4월 17일 날 서울해생법원이죠. 서울해생법원 항고부에서 서경환 당시 수석부장님이 및 뭐 이승미 판사님, 김영석 판사님 세 분이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비판을 하면서 허용되어야 한다. 남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판결문 자세하게 썼습니다. 또 유튜브에다가도 그 소개를 했고요. 그 판결 전문도 나오고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슷한, 이분하고 비슷한 고민에 빠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거기서 기각당하거나 뭐 면책 취하를 했는데 시간은 꽤 흘렀어요. 한 8년 걸렸어요. 7년 지났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재산 은닉이 좀 해소가 돼야 되죠. 이분처럼 뭐 이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기술자문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 땅 두 필지에 대해서 좀 협력을 했죠.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두 채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그 사행위 소송 있잖아요. 마지막에 거기서도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500인가 700을 배우자가 출연하는 걸로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1700을 아마 채권자한테 좀 나눠줬죠. 결국은 이럭저럭 해서 뭐 가져갔으니까 조금 만족을 얻었고요. 뭐 면책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